여러분, 기업 규제 중에 말입니다. 가장 심각한 규제가 주 52시간제예요. 주 52시간제는요. 근로자한테도 타격이 굉장히 심하고요. 사업주한테도 타격이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는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경제당국 내지는 대통령은 알지를 못해요. 현장에 대한 인식이 제로 수준에 가깝습니다. 제로 수준에. 그만큼 주 52시간제의 충격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이 다 적용이 되니까 웬만한 곳은 다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물론 5인에서 50인 이상 사업장까지는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뒀다고 하지만 그 충격은 어마어마합니다. 왜냐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68시간을 일하다가 일주일에 52시간, 16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16시간이. 그러면 당장 16시간에 대한 임금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지요. 임금이. 그러면 임금이 하루 8시간 외에 일하는 임금은 1.5배란 말입니다. 1.5배. 그러면 16시간이면 16만 원에다가 0.5를 더 곱해야지요. 그러면 24만 원입니다. 24만 원. 그죠? 24만 원. 그냥 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요. 24만 원을 한 달이면 4.3주입니다. 4.3주. 한 달이 4주가 아니라 4.3주입니다. 계산을 하면요. 계산을 하면 100만 원 정도 임금이 줄어듭니다. 100만 원 정도. 그러면 여러분 중소기업에 다니든 중견기업에 다니든 자영업을 하든 내 임금이 100만 원이 줄어들었을 때 가게 살림이 될까요? 어렵습니다. 가게 살림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100만 원이 주는 게 보통 중견, 중소,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임금이 많으면 뭐 한 400만 원? 500만 원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400만 원 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러면 300만 원대가 많다고 이야기하자. 그러면 100만 원이 줄으면 200만 원이고요. 400만 원 받는 사람이 100만 원이 줄으면 300만 원이에요. 그럼 가게 살림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방법이 없어요. 더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근로자들은 투잡을 뛸 수밖에 없어요. 투잡을. 아니면 더 많이 주는 데로 옮겨가야 돼요. 52시간을 주는데 일하는데 더 많이 주는데 어디 있겠습니까? 막노동하는 데 가면 더 많이 줍니다. 막노동하는 데 가면. 막노동하는 데로 옮겨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근로자들은 투잡 내지는 쓰리잡을 뛰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고요. 사업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주도 기존에 68시간을 일하면서 쉽게 말하면 납기를 맞췄어요. 공사의 납기도 맞추고 제품의 납기도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게 52시간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 물량을 똑같이 만들어내려면 사람을 더 뽑아야 돼요. 사람을 더 뽑아야지만이 그 물량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사람이 없어요. 현장에. 3D라고 해서 안 가요. 더럽고 위험하고 힘드는 곳에는 사람들이 안 가요. 게다가 외국인 근로자마저도 코로나19 때문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어떻게 해요? 중견기업은 어떻게 해요? 차라리 납품 물량을 낮춥니다. 회사 규모가 쪼그라드는 거죠. 회사 규모가. 그러면 매출이 그만큼 쪼그라들고 기업의 규모가 그만큼 쪼그라든다는 얘기가 생기잖아요. 결국 말입니다. 주 52시간제는요. 주 52시간제는 사업주한테도 최악이고 근로자한테도 최악이고 그야말로 충격적인 일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대기업이나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다니는 사람이나 이 사람들은 좋아요. 일자리가 많이 생겼으니까. 일자리가 아니라 시간이 많이 생겼으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렇지만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자영업자는 최악으로 갑니다. 그중에 대기업 중에서도 이게 문제가 생기는 곳이 있습니다. 대기업 중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조선사 5곳 이탈 인력 보세요. 조선사 5곳의 이탈 인력. 이게 한국경제에서 보도를 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조선사에 대형 조선사 말고요. 대형 조선사 말고 그 대형 조선사하고 함께 일하는 협력사들 470곳을 조사를 해봤더니 여러분 올 1월에서 8월까지만 생산직 인력이 7,600명이 이탈을 했습니다. 이야, 7,600명. 여러분, 이 사내협력사 전체 근로자가 조선사에 5만 명 정도 됩니다. 5만 명. 그러면 7,600명이면 15%의 인력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15% 인력이. 엄청나죠? 말이 15%지 여러분. 인력 15%는 이게 이탈을 하면 다시 걷어들일 수가 없어요. 조선이 지금 뭐 수주가 중국을 이겼다는 등 최대 수주를 했다는 등 난리를 치지만 어떻게 만들 거예요? 어떻게 만들 건가요? 조선사 후판 가격 올라갔잖아. 원자재 올라가면서 후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여기다가 인건비도 지금 엄청 올라가야 될 판이에요. 그렇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지금 조선사는 오히려 수주는 많이 했으나 오히려 위기라는 뜻이에요. 이게 나라가 만든 위기입니다. 나라가 만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세계 상황, 세계 어떤 경제 상황이 위기를 만든 것도 아니고 국내 상황이 어떤 경제 상황이 위기를 만든 것도 아니라 정부가 무리하게 규제를 추진하다가 만든 위기입니다. 이거요 여러분 엄청난 위기로 올 거예요. 최저임금 오른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 52시간에 비하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내 협력 인력들이 줄어드는 거 보세요. 현대중공업 줄어드는 거 보세요. 2,5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삼성중공업 2,200명, 대우조선해양 2,000명, 현대미포조선 500명, 현대삼호중공업 400명. 그럼 이 인원은 어디 가서 충당합니까? 이 인원은 충당할 데가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지금 여기 집어넣는다고요? 야, 진짜 이거는 위험한 발상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게 중국 애들, 중공 애들 여기 들어가서 조선 기술을 배워서 지네 나라로 다 빼돌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여기 들어가기도 위험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배는 수준은 엄청 받아놨는데 지금 인력은 이렇게 태반이 부족하니 이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나라가 위기를 지금 갖고 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인력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지. 2021년 4분기에는 뭐 인력 부족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근데 내년에 가면 1분기에만 1,584명이요. 2분기에는 4,696명이요. 3분기에는 8,924명으로 인력이 부족할 거라는 예측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수주를 많이 했으니까. 수주를 많이 했으니까. 아니 수주 많이 하면 뭐 하냐고요. 수주 많이 하면 우리 경제가 굉장히 좋아져야 되는데 사실상 여러분 사람이 없어서 만들지를 못할 가능성도 크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인위적인 정부 규제가 기업을 망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리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말입니다. 정부를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경제 유튜버를 하는 그 측면에서 봐서는요. 이거는 도대체 국가가 잘 되게 하는 거, 기업이 잘 되게 하는 거, 국민이 잘 되게 하는 거, 이 꼴을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들만 잘 되게 하는 건가요? 그들끼리만?
예, 그들끼리만. 참 심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심각해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조선도 이렇게 심각하지만 뿌리 산업. 뿌리 산업의 이탈 인력 보세요. 뿌리 산업의 이탈 인력. 당장 말입니다. 뿌리 산업의 이탈 인력이 올 들어서만 3만 명입니다. 올 들어서만 3만 명. 올 들어서만 3만 명이라면 여러분 말 다 했죠. 뿌리 산업이라는 게 뭐예요? 도검이라든가 열처리라든가 표백이라든가 뭐 표면처리라든가 뭐 이런 거잖아요. 예, 주물이라든가 뭐 이런 거 사출이라든가 이런 쪽이에요. 예. 여기는 최저임금이 오른 것도 오른 거지만 원자재가 급등해서 그것도 난리예요. 문제는 인력이 없어도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인력까지. 3중고, 4중고, 5중고예요. 우리 뿌리 산업이 무너지면 우리 산업 자체가 무너집니다. 산업 자체가. 저는 바로 이런 분야에 아주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세밀하게 신경을 쓸 수 있는 대통령. 저는 그런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두가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예. 그리고 일 많이 해서 돈 많이 벌 수 있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산업계의 형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규제 일변도로 가게 되면요. 우리 산업은 무너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고요. 예. 무너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국민들까지 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맞지 않을까 솔직히 두렵습니다. 솔직히 두려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 52시간제를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충격이 될 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제가 주 52시간제 시작이 될 때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아마 그런 문제가 엑소독스라고 이야기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난다는 거 그게 더 안타깝습니다. 그게 더. 아니 뭐 이런 걸 나올 것 같으면 그냥 말이나 하지 말지 괜히 말해서 예측이 된 것 같아서 더 두렵습니다. 솔직히. 예, 이게 지표 가지고 분석하기 때문에요.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거의 비슷하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경제가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까지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